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평가된 애들 중에 가망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주주가 한 60, 70% 가지고 있고 보통 그런 회사들이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산주 이런 애들이. 그래서 그거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예. 너무 압도적으로. 근데 이제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분이 좀 분산돼 있고,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이해관계 상충이 좀 덜해요. 왜냐면은 그 저평가돼 있는 70%, 60%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일부러 주가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상속세 때문에. 그다음에 혹은 뭐 저기 배당 받아봤자 그거 세금 내는데 왜 배당 받지? 약간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금융지주는 제가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분들 되게 경영진들 일단 좀 대부분 되게 금융 전문가시고 되게 똑똑하시고 주주 친화적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도 주가 너무 싸다. 이거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계기가 필요했던 것뿐이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적절한 계기를 제공해주면 이게 좀 나아질 수 있는 분야다. 딴 데들보단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예를 들면 금융지주사들은 딴 데들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이제 주주들이 아무 관심을 안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때까지.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회장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추천할 때 이제 본인 말 잘 듣고 반대 안 하고 할 사람들을 뽑아서 잘 대우해 주면은 이게 서로 친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원래 사회이사의 기능인 견제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는 그거는 금융지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회사의 문제가 동일합니다. 예. 다만 대주주가 있는 회사는 대주주 프렌들리한 사회이사를 선임을 하게 되고 대주주가 없는 회사는 이제 CEO 프렌들리한 사회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있는 문제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예를 들면 JB금융 같은 데서는 주주 제한 사회이사를 집어넣으려고 한 거고, 뭐 하여튼 저희는 무조건 집어넣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집어넣는데 이제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이 사회가 결국에 견제가 없어지고 균형이 없어지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이제 외부에서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와줘야 돼요. 이 자본 배치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까 이게 되게 금융을 상식적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이제 금융 이론을 조금만 배우면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PER이 3배잖아요. 그 말인즉슨 내가 돈을 버는 거에 곱하기 3만큼만 주식시장에서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의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한 10%쯤 돼요. 그럼 이게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돈을 벌어 가지고 1조를 벌었어요. 그럼 내가 다시 그 사업에 투자를 해요. 주주 환원은 안 하고. 그러면은 1,000억을 버는 거거든요. ROE가 10%니까 1조 곱하기 10% 해서 1,000억이 되는 건데 그 1,000억 이익이 늘어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그걸 얼마로 평가하냐면 3,000억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PER이 3배니까 1,000억 곱하기 3. 근데 내가 1조를 내가 받으면 1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자본 배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재투자를 하면서 그때마다 그 내가 투자하는 돈의 70%라는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 혹은 뭐 주주 환원, 그러니까 자본도 다 충분히 다 쌓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평가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그 사이에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회가 이제 가장 크게는 저는 이제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 숫자가 2019년 말에 600만 명이었어요. 근데 2021년 말 기준으로 1,400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역사상 제일 빠른 속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주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어요.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이 그렇게 안 갔던 건데 지금은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하고 우리나라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도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젊은 MZ 세대들은 그 영어도 편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알게 됐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그런 되게 전문적인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접하셔서 요즘 되게 놀라워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옛날처럼 막 그냥 이렇게 뭐 비전문적인 게 아니라 꽤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여기다가 대고 아무리 옛날처럼 막 무슨 먹튀 이기업 사냥꾼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대중의 호응을 못 받죠. 이 미디어는 왜 이렇지? 이렇게 되니까 예, 저는 결국 국민 수준이 올라가서 그렇다라고 보고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동주의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싸우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 SBS 같은 데는 저희가 잘 이야기해서 합의해서 이사도 들어가고 그럼 그냥 되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고 앞으로 SM도 저희 사이 되게 좋을 거고 은행도 뭐 6군데랑은 일단 이제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앞으로 잘 협력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안 알려져 있는 근데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회사에서 받아줘서 끝나는 이런 경우가 나중 가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책 보면은 10개 중에 9개는 그냥 비공개 대화선에서 끝나고 10개 중에 1개만 공개 캠페인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막 엄청 막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하는 활동들이 다 그렇지 않고 우리도 싸우면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예, 일부러 그럴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한 번씩 안 하면은 이제 이게 그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약간 충분한 사례들이 많이 생겨서 회사들이 아마 올해부터 되게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 주총의 승리 패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 다시 하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다 충분히 옛날하고 다른 입장에서 대화를 할 것이고 합리적으로 좀 조율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냥 기업 지배구조 문제다. 예. 기업 지배구조라 하면 결국에는 기업의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하냐의 결정이 기업 지배구조고요. 이제 그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자본 배치 문제, 뭐 그다음에 경영 전략상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이 n분의 1 원래 주식회사는 주식 보유 비율대로 뭐 이익과 손해가 n분의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n분의 1 원칙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어렵게는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막 어떤 회사는 누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SM이면 이수만이 주인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주주가 주인이고 n분의 1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법상으로 이제 판례상으로 이제 아까 그러니까 모든 이사들의 의사 결정에 있어가지고 주가가 내려가게 하는 거를 했으면은 사실 주주들이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못하게 지금 현재 판례가 형성돼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을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판례를 더 개선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법적인 구조 제도에 문제가 있다. 예,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그 이해관계 상충을 좀 심화시키는 것 같아요. 상속세 너무 비싸고 예, 우리나라 상속세 60%거든요. 근데 주가 기준으로 부여를 해요. 그러면 주가를 누가 올리고 싶겠어요. 예. 세 번째는 배당 소득세 이거 너무 높은 것 같거든요. 몇 퍼센트 정도 되죠? 50%죠. 예,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니까 근데 대주주들은 다 10억 이상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은 50% 세금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세금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이해관계 상충이 크게 일어나는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근데 제도를 바꾼다는 건 쉽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현 제도 하에서도 어쨌든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면 정당하게 주주권 조금 행사하고 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때 가서 주가가 어떤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는 회사들은 이제 좀 우량 기업, 예, 좀 큰 회사들을 좀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좀 저평가돼 있고 사업은 좀 안정적이고, 예, 이런 데들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저평가가 돼서 저희는 이게 행동주의 하는 게 목적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 예. 저희는 이제 좋은 투자를 잘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그리고 행동주의가 궁극적인 목적. 예, 그게 목표, 그건 수단이고 꼭 행동주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초과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는 게 저희 펀드 목표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에는 뭐 행동주의 이걸 떠나가지고 좋은 회사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예, 좋은 회사인데 뭐 고칠 수 있는 이유로 저평가되어 있는 예,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많이 찾아가지고 아마도 비공개 대화를 많이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호적으로 풀어갈 가능성이 많고 그럼 안 알려지고 사람도 모를 거예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대화가 잘 안 되면 이제 또 공개 주주 제안을 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비중이 점점 낮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KKR 출신이고 이제 워런 버핏도 보면은 그 기업을 마치 소유하는 것처럼 투자하라고 하거든요. 주식을 그러니까 매매를 해서 매매 차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 기업을 소유해서 그 이제 파트너로서 공동적으로 이거를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동업자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후자 쪽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한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막 몇 달 만에 샀다 팔았다 이러지 않고요. 예, 저희 펀드는 그리고 막 엄청 분산 투자를 하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장 주식 투자의 그 일반적인 거와는 완전 다르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몇 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되게 오래 들고 가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그 회사에 가서 그 몇 년을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바꿔가는, 예, 그런 거가 저희의 메인 전략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면 샀다 팔았다 하지 않을까? 약간 매매한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희는 회전율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새로운 컨셉인데 저는 이런 펀드들도 필요하다. 자본주의 생태계를 위해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